좋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리 컨설턴트 윤선현입니다. 제가 지난 1월달 뽀모도로 테크닉 이어서 두 번째 스팟 강의, 오늘의 주제는 마이크로소프트 투두를 활용한 시간 정리법입니다. 시간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굉장히 기본적인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시간이란 무엇인가? 아주 근본적인 주제죠. 저는 이 시간 관리나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 근무했던, 제가 프랭클린 플래너라는 회사에서 좀 한 6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거기서 진행하는 이 시간 관리 교육이 있습니다. 프랭클린 플래너를 활용한 시간 관리 교육에서 저한테는 굉장히 이제 의미 있고 뭔가 좀 개념을 정의할 수 있는 이제 표현이었는데, 이 시간에 대한 그 정의를, 이 단어에 대한 어떤 이제 해석을 영어로 타임, 영어로 타임을 웹스터 사전이라는 것에서 검색을 하면 이제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사건의 연속이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시간이 무엇인가, 사실 시간은 뭐지? 지금 몇 시지? 이런 식의 정의보다 시간을 가장 이제 좀 쉽게 우리가 좀 이해하기 편하게 정의할 수 있는 개념은 바로 시간은 사건이다.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이벤트다 라는 겁니다. 이 개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시간을 쓴다 라고 정의하는 것보다는 지금 어떤 사건을 하느냐. 이제 오늘 제가 9시부터 유튜브 라이브를 시작했는데, 사실 이런 이제 9시라는 시간의 의미보단 지금 하고 있는 이 라이브라고 하는 이 강의, 이 활동이, 이벤트가 이제 시간을 정의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냐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시간은 사건이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이 사건에 어떤 일을 할지 할 일 목록을 통해서 시간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냥 마음의 소리 네. 어떤 신체적인 반응, 네. 가장 이제 위험한 건 뭐냐면, 본인의 이제 계획과 어떤 방식이 아니라, 계획하는 방식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지시받고 요청받고 그냥 이제 그게 방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그냥 우선순위가 없는 일들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할 일 목록을 작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는 예정되어 있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미팅, 회의,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이 스케줄을 관리하는 게 이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시간을 제대로 못 쓰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안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하루의 시간 속에, 어제도 썼고 또 오늘도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이 시간 속에 할 일 목록과 스케줄을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오늘 제가 이제 9시부터 라이브를 한다는 공지를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 또 정리력 카페 이런 데 이제 사전 공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미 9시 전부터 이 라이브를 듣기 위해서, 보시기 위해서 시간 약속을 정해서, 그러니까 스케줄을 정해서 오신 분도 있었고, 제가 어제 이제 오픈 채팅방 번개를 진행했는데, 직장에 다니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라이브를 들으셔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출근 안 하시냐 그랬더니, 출근이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시간은 아닌데, 제가 그냥 이거 라이브 안 듣고 나중에 동영상 봐도 된다 했더니, 이렇게 뭔가 이제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는 이런 라이브 같은 데에서 제 이야기를 들으면 좀 더
실천하는 데 도움 된다. 뭐 그분에게는 이게 동기부여였던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케줄 관리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제가 그동안 이제 살아보며 만났던 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까도 이제 이야기했었는데, 할 일 목록을 작성하지 않고 그냥 이제 임의대로나 무작정 그냥 정말 계획 없이 누군가에게 요청만 받아서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 굉장히 위험하죠. 위험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약속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 약속 시간에 저랑 만나기로 했던 장소에 안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지? 예. 제가 이제 연락을 드렸더니 그분이 깜빡 잊고 사무실에 계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당황했어요. 아니 내가 만약에 이제 뭐 대통령이나 완전 뭐 이렇게 진짜 중요한 사람이었으면 절대 안 까먹었을 텐데, 근데 저분은 왜 이렇게 바쁜 일상을 보내셔서일까? 아니 내가 진짜 그 사람에게는, 그분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던 사람일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경험들이 사실 굉장히 낯선 경험이라 가지고 지금은 이제 미팅 약속 같은 게 정해지면 사전에 알림을 주고 또 이렇게 시간도 또 장소도 확인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저 역시도 이제 뭐 약속 시간을 깜빡하고 안 간 적은 없으나 뭐 늦게 가거나 이런 경우도 이제 발생될 수 있잖아요. 교통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미리 뭐 사전에 공지를 좀 드리기도 했고요. 제가 했던 실수 중에 이제 가장 좀 큰 실수가, 저는 뭐 아주 그냥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12시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가지고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했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기로 했던 분한테 시간을 연기한 게 아니라 취소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12시 미팅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에게 이제 그런 실수를 제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한 세 번 정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뭐 이제 만나지 말자. 예, 그냥 인간관계가 정리되었던 사건이 수년 전에 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좀 바쁜 일상이 많이 있기도 했고, 강의 같은 게 이제, 그러니까 당일날만 취소한 게 아니라 이제 뭐 그 전에, 예, 미팅 전에 이렇게 취소했던 일들을 좀 하다 보니까 그분에게는 저에 대한 어떤 신뢰감 같은 게 떨어져서 비즈니스적인 관계였는데, 그런 실수를 제가 하고 나서 정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당일이든 혹은 예정돼 있는 날짜를 바꾸는 건 정말 실수다. 저도 지금도 계속 일정을 잡고 있지만 이게 중요도랑 좀 떠나서 미리 약속을 잡는 거를 좀 해보고 있고, 미리 약속을 못 잡을 경우, 미리 그 약속을 뭐 빠를 경우에 거의 한 달 전에 잡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이런 스케줄이 있으면 사전에 좀 양해를 구하고 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좀 이제 이야기를 좀 해드리니까 아무래도 서로 좀 부담 없게, 예, 일정이 좀 진행되는 것 같, 같더라고요. 네. 자, 그럼 투두 리스트, 할 일 목록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할 일 목록이 있어야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순차적으로 진행돼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가 행사를 기획한다거나 혹은 이제 사전 협의가 필요한 일인데 그 회의를 위해서 뭐 회의 자료를 준비하는 일일 수도 있고, 그 회의 자료를 누군가에게 이메일 같은 거로 전달해야 되는 수도 있고, 혹은 회의 장소를 예약한다거나, 그런 다양한 일들이 그 할 일 목록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순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순서에 입각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다 보면 그런 일들에 대해서 놓치거나 혹은 순서를 이제 뭐 뒤바꾸거나 그렇게 할 수 없겠죠. 그리고 할 일 목록을 제대로 관리해야지만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업무 효율처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미처 지금 파악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나, 그러니까 빼먹는 일들이 있나, 그리고 이런 일들은 거의 없어야겠지만 쓸데없는 일,
안 해도 되는 일. 사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 특히 직장 다니면서 만났던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은데, 아니 굳이 저거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뭐 빨리 끝낼 수 있는데 이거를 다 하려고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하느라 다른 일을 처리 못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하던 중에 갑작스럽게 발생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일보다는 막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느라 그 긴급성이 있는 일들을 처리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면 안 되겠고, 우리의 머릿속에 굉장히 많은 생각들, 그러니까 보통 흔히 5만 가지 생각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놔야지 뒤죽박죽 거리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해야 될 일들에 좀 더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고, 이건 당연히 생산성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겠죠. 어떤 목록화되어 있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게 맞나? 이거 지금 제대로 되는 거 맞나? 그래서 긴장감이나 불안감, 그러니까 일에 대한 어떤 능숙하지 못하거나 미숙하거나, 미성숙이 아닙니다. 미숙하거나 일에 대한, 그리고 이 일 자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사실 여러 번 하지 못했던, 안 해봤던 일이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 거예요. 부담을 많이 느끼는 거죠. 근데 잘해야 돼요. 제대로 해야 되고요. 내가 제대로 못할 경우에는 누군가에게 뭐 질책을 받을 수도 있고, 처리를 못할 경우에 심리적으로 나 스스로도 굉장히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스트레스 같은 거를 예방하고, 그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로 할 일 목록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스케줄 관련된 것은 제가 추후에 좀 더 이거를 이 주제로만 다루고 싶은데, 뭐 달력 같은 걸 보는 거죠. 저는 핸드폰, 스마트폰에 있는 달력을 정말 많이 봅니다. 아침에 일정을 체크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그리고 내일 일정, 내일 어떤 계획들이 있지, 스케줄이 있지, 약속이 있지에 대해서 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그 훈련들을 많이 해서인지 저는 하루 달력보다는 이제 한 일주일 기준으로 제 스케줄을 보는데, 그걸 보면서 예정돼 있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요일 아닙니까? 그래서 금요일 날 정도가 되면 다음 주 일정도 이렇게 미리미리 체크를 해놔요. 혹시 뭐 이때 약속이 있는데 내가 어디론가 맞지 이동을 많이 해야 된다거나, 그러면은 뭐 어떤 교통편을 예약해야 될 수도 있고, 장소를 예약해야 되거나, 혹은 알아봐야 되거나, 혹은 이제 이 컨디션 관리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다음 주 이제 수요일 날 뭐 강의가 한 2건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날 해야 될 활동들에 대해서 뭔가 좀 조정이 돼야 될 수 있어요. 뭐 무리하게 저녁 늦게까지 미팅을 한다거나, 무슨 술 약속처럼 이렇게 좀 컨디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누군가가 또 화요일 날 중요한 강의를 위해서 뭔가 조정해야 되는 그런 이제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뭐 갑자기 저녁 늦게 뭐 미팅을 하자 그러면은 양해를 구하고 일정을 조정해야 된다거나 변경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스케줄 관리를 좀 잘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 스케줄 관리에 관련해서 가장 많이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타임 블럭이라는 방식인데, 그게 시간을 쪼개서 15분이 될 수 있고 30분이 될 수 있고, 좀 더 우리가 우리의 능력껏 발휘할 수 있는 최소화된 이 단위로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에, 이 스케줄 관련된 것은 추후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냥 이렇게 강의 자료를 찾다가 좀 재밌는 통계를 봤는데, 워싱턴 주림대학교의 이제 포터라고 하는 교수가 보통 직장인들이 하루에 몇 가지 일을 처리하는지 보니까 무려 167건의 일들이 발생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24시간입니다, 하루에. 그러나 보통 직장인들, 그냥 이제 그 9 to 6를 하는 직장인들의 경우라면 8시간을 일을 하겠죠. 그 8시간 중에 그냥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업무하는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누군가랑 대화를, 이제 동료들과 대화를 한다거나, 회의 같은, 미팅 같은 그런 시간이 있다거나,
그래서 집중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사람들마다 업무마다 좀 다르지만 굉장히 제한적인데, 보통 이제 집중 시간, 업무 집중 시간에 대한 이제 그 연구 자료를 보면 보통 이제 1시간 반 정도라는 그런 연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집중해서,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 리스트를, 업무 리스트, 할 일 목록을 처리하는데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사실상 이 167건의 일들은 처리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 일들이 미뤄진다, 오늘 처리하지 못해서 내일로 미뤄진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사실 내일이 되면 또 새로운 일들이 발생되겠죠. 매일같이 새로운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될 수도 있는 거죠. 미rum은 업무에 대한 누적이 발생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업무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저는 이제 뭐 대기업을 다녀본 적 없는데 제 주변에 이름 대면 알만한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을 이제 만나면 주로 퇴근 시간 이후에 이제 뭐 저녁 미팅 같은 시간을 이용해서 만나게 되면 하루 종일 정말 얼마나 고단하게 업무 처리를 했는지 그분들의 이 얼굴에 써 있습니다. 저는 뭐 직장이 대기업도 아니고 지금 이제 거의 프리랜서처럼 오랜 시간 일을 했기 때문에 저의 표정은 굉장히 밝고, 네, 환한 반면에 그분들의 표정은 굉장히 어두워서, 야, 참 대기업 안 다니는 게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직장, 뭐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직장이 아닌 그냥 집에서 워킹맘이 아닌 그냥 전업주부라고 한번 가정해 볼 거예요. 전업주부들도 제 주변에 많이 있고, 제가 주부들 대상으로 이제 시간 정리 강의를 많이 하는데 그분들에게도 하루에 주어진 일상이 엄청 많습니다. 리스트가 많아요. 장도 봐야 돼, 빨래도 해야 돼. 이 빨래라는 게 그냥 빨래만 하는 게 아니죠. 세탁기에 쑥 넣는 게 빨래가 아니잖아요. 빨래를 하려면은 빨래하고 나서 건조도 해야 되고, 또 개야 되고, 빨래 관련된 비품도 구입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안일의 리스트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좀 살림을 잘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보면 할 일 목록은 계속 늘 수밖에 없겠죠. 직장인이나 주부나 해야 될 일은 많으나 우리에게는 그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건이 별로 없다. 그렇게 우리의 하루를 볼 수 있겠죠. 제가 예전에 이제 요 화면을 캡처해서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저는 이 글이 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인사이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올렸더니 사람들이 이 글을 보고 막 댓글을 막 다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의 댓글들이 뭐였냐면, 뭔가 내가 해야 될 일들, 하루에 주어진 일들을 모두 처리하려고 했던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또 이 글을 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아까 167건처럼 하루에 주어진 시간, 뭐 집중 시간 같은 거 외에도, 이건 제가 아까 1시간 반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보통 그 정도 되더라라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만약에 5시간 정도를 이제 뭐 미팅 외에 일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사실 우리에게는 그 수많은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여건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정말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안에 처리를 해야 돼요. 오늘 뭐 밤을 새든 뭐 집에 늦게 가든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일들, 제가 아까 예시로 들었던, 그리고 그냥 뭐 빨리 할 수 있는 일인데 너무 시간을 많이 쓰거나, 혹은 그냥 늘상 했던 방식처럼 쓰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뭐 한 2시간 걸렸으니까 2시간 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면 빨리 하지? 이거를 이제 요즘 많이 하는 업무 자동화를 이용할까? 혹은 엑셀의 어떤 함수 같은 거를 좀 배워서 할까? 혹은 내가 이걸 잘 못한다면 엑셀을 잘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좀 받아서 뭐 아웃소싱을 줄 수도 있고요. 혹은 동료에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런 데이터 정리 어떻게 하는 게 좀 빨리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에 항상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은 좀 내 능력
이상이 되는 일들 혹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좀 익숙치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구분이 좀 필요하겠죠. 가능하면 줄여야 되는 일들, 여기에는 불필요한 일들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할 필요 없다, 다 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그냥 농땡이 혹은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 분명히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일이고, 이거는 가능하면 좀 빨리 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고, 이거는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 돼, 어떻게 하면 좀 줄이지, 이렇게 일에 대해서 구분을 해라, 분류를 해라라는 겁니다. 정리를 할 때, 물건 정리를 할 때 이거를 내가 지금 살지 말지, 쓸지 말지, 버릴지 말지, 누굴 줄지 말지, 이런 거랑 똑같이 할 일도 구분, 분류, 그거에 따른 체계,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일을 정리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져야 될 마인드는 뭐냐면, 저는 이제 스티븐 코비의 일곱 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너무 예전에 이제 읽고 참 좋았고, 제가 이제 요런 회사, 이 회사 관련된 데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 리더십 센터가 이제 프랭클린 그 플래너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그 리더십 센터의 이제 자회사였는데, 그 회사의 이제 그 프로그램들을 많이 접하게 됐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입니다. 지금도 이제 굉장히 많은 기업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스티븐 코비가 일곱 가지 습관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제안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습관이 습관 3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습관 3번이 뭐냐면, 소중한 일을 먼저 해라. 소중한 일을 먼저 해라.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두 가지 개념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소중한 일, 두 번째는 먼저 하기.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 좀 더 쉽게 풀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분류하면, 구분하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소중한 일인지 소중하지 않은 일인지, 그게 중요도죠. 두 번째는 먼저 해야 될 일인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인지, 혹은 이따 해도 되는지, 긴급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빨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빨래를 할 때, 이 빨래가 지금 중요한가? 예. 만약에 이제 빨래를 거의 뭐 한 4인 가족 정도 사시면 하루에 한 번씩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바쁜 일이 있고 좀 몸이 안 좋아서 3일 동안 미룬 거예요. 그래서 빨래가 지금 수북히 쌓였어요. 그냥 뭐 수건이나 속옷이나 양말이 이런 것들이 이제 항상 발생하는데, 4인 가족이 하루에 그렇게 발생되는 양말이 상당히 한 통 차지할 것 같아. 그런데 그게 3일을 미룬 거죠. 3일을 빨래를 못한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떤 집은 내일 신을 양말이 없는 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해야 될 빨래는 엄청 중요한 일인 거죠. 근데 지금 내가 1시간 후에 나가야 돼요. 그러면 긴급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가야 되는데,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나가야 되는데 밥을 안 먹었어. 근데 나는 지금 밥이 엄청 중요해. 밥을 안 먹어갖고 지금 빨래를 해야 될지 밥을 해야 될지 지금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뭐 밥이 중요하다, 빨래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라는 답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 구분하는 게 할 일을 정리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다. 소중한 일을 먼저 해라. 근데 내가 그래, 빨래는 가족들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좀 보니까 내일 신을 양말이 있어. 그런데 내가 밥을 안 먹으면 이게 지금 이 미팅을 막 3시간짜리가 예정돼 있어서 막 쓰러질 것 같아. 혹은 막 이렇게 좀 난 당 떨어지면 일 안 돼. 그런 사람에게는 식사가 엄청 중요한 일이고, 혹은 1시간이라는 시간 안에 해결해야 되니까 엄청 긴급한 일이 되겠죠. 사실 밥을 1시간 동안 먹는 사람은 없으니까, 뭐 이동 시간도 있다면은 이제 뭔가 좀 서둘리 먹어야겠고, 정말 상황이 시간적인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 뭐라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뭐 두유. 저도 지금 저희 사무실 냉장고에
이렇게 식사를 이제 그 제때 못할 때가 발생될 수 있어서 오트밀을 제가 주문해가지고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트밀 먹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냥 물 가르듯이 따라서 딱 한 모금 마시면 한 끼 정도의 식사를 할 만큼의 뭐 열량과 포만감 같은 건 없으나 식사를 거르는 일들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중요도와 관련된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뭐 나름의 이제 방식이 저한테는 이제 그걸 찾게 된 게 오트밀이었던 거죠. 그래서 긴급도 중요도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거를 좀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이제 이걸 굉장히 좀 이 단어 자체를 자주 중요하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단어가 바로 우선순위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식사가 여러분들의 지금 해야 될 할 일 목록 중에 정말 나는 밥은 절대 안 걸러 혹은 나는 그냥 건강이 나한테 굉장히 중요해. 그러면 이제 그분에게 엄청 중요한 원칙, 가치가 될 수 있고 혹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이 한 10개 정도 떠오르는데 지금 나는 이게 가장 중요해. 그리고 내가 이걸 해야지 내가 하루를 보냈을 때 야, 만족스러운 하루야. 또 내 어떤 생산성이든 주어진 일들을 처리하는데 굉장히 중요해. 이건 나의 목표와 관련돼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그 활동을 했을 때 엄청 심리적으로 기쁨을 느낄 것 같아. 그리고 이거는 내가 매일매일 꾸준하게 고정적으로 반복적으로 루틴처럼 해야 되는 일이야. 이게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우선순위를 훈련하기 위해서 항상 수시로 머릿속에서 지금 뭐 하지? 지금 뭘 해야 되지? 지금 뭘 해야 되지를 항상 되묻고 이 묻는 것이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판단에 해당되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를 이제 습관적으로 묻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게 뭐다? 할 일 목록을 작성해라. 자,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할 일 목록을 어떻게 하면은 쉽게 관리할 수 있느냐? 저는 이제 뭐 관리라는 표현보다는 정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가 시간을 관리한다는 표현이 일반적인 표현이고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일 텐데 왜 정리라는 표현을 쓰냐면 뭐 제가 정리 컨설턴트이기 때문에 라기보다는 저도 시간을 관리하기 위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뭘 해봤어요. 시간 관리 책도 많이 읽어봤고요. 다양한 툴도 써봤습니다. 수첩이나 다이어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아주 오래됐어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막 중학교 다닐 때부터 사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 능력의 문제인지 여건의 문제, 상황의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관리가 안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뭘 하고 싶은데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상황으로 모든 걸 결정할 수 없어요. 특히 언제 그걸 많이 느꼈냐면 직장 다닐 때 직장 다니면서 막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불러요. 제가 이제 할 일 A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할 일 B를 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사장님 제가 지금 할 일 A를 하고 있는데 지금 B를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깜빡 잊고 혹은 내가 이제 이거 처리를 좀 늦게 하다 보니까 해야 될 C 업무를 못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와가지고 김 대리가 와가지고 이거 빨리 달라고 이거 빨리 어떻게 좀 결정해 달라고 그러면 갑자기 또 C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저 같은 사람에겐 관리적인 측면보다는 정리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시간 정리라는 개념을 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제 투두를 활용한 시간 정리 뭐 이런 내용이었죠. 근데 할 일 관리 뭐 할 일 정리할 수 있는 많은 툴들이 있는데 제가 보통 사람들한테 추천하는 툴 중에 가장 이제 많이 추천하는 게 포스트잇. 이 정말 제가 이거를 이제 그 예전 강의 때 한번 문구점에서 요걸 사가지고 몇 장 있는지 보니까 몇 장에 이제 단가를 한번 매겨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 한 3원? 그 미만? 실제 이건 이제 이 포스트잇은 이제 증정용도 많이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돈으로 환산하면은 정말 이게 무슨 어디 흘리고 다녀도 될 만큼 엄청 싼 가격입니다. 이 한 장에 한 통 같은 경우에 좀 비싸겠지만 한 장에 엄청 가벼운 부담 없는 가격인데 이 종이 한 장에 내가 해야 될 할 일 목록 하나를 적고 이걸 처리하면 이걸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이 금전적인 가치는 3원짜리가 아니다. 그래서 뭔가 시각적인 혹은 저는 한 장에 하나 적으라는 거를 가장 추천하는데 그냥 내가 예를 들면 10장을 적었으면 한 30원 쓴 거죠. 30원 써서 할 일 목록을 관리해서 하루에 30원 투자로 어떤 사람은 100만 원,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래 가치까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포스트잇을 많이 추천합니다. 그리고 제가 프랭클린 플래너에서 근무했다고 그랬고 근무 기간 6년 그리고 퇴사 후에도 제가 사용했기 때문에 약 8년 이상의 시간을 뭐 세계적인 시간 관리 툴인 플래너 혹은 이제 요즘 뭐 많은 다이어리들이 나오는데 그런 다이어리들 시간 관리 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만난 분 중에 정말 특이했던 분이 뭐였냐면 A4지로 시간을 관리하는 분입니다. 뭐 갱지 같은 거, 이면지 같은 거를 쓰시는데 아침에 딱 시작하면 하루를 시작하면 책상 위에다가 A4지 한 장을 꺼내놔요. 그리고 뭐 글씨도 잘 못 써요. 그냥 끄적끄적 막 대충 씁니다. 막 너무너무 신기한 건 제가 보니까 그분이 시간 관리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래 뭐 프랭클린 플래너 같은 뭐 진짜 막 고급 바인더까지 구입하면 10만 원이 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A4지 같은 경우에 실제 돈으로 환산하면 포스트잇보다 더 쌀걸요? 그분도 또 뭐 이면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공짜 아니에요? 이 공짜 종이 한 장 가지고 할 일을 관리하는 게 어쩌면 야 이거 진짜 굉장히 중요한 좋은 툴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할 일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툴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투두라는 툴입니다. 이 투두는 독일의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인 식스분더킨더라는 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그때 만들어졌던 프로그램은 그 회사 이름을 좀 딴 것 같은데 분더리스트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거를 제가 2011년 정도에 알게 된 것 같은데 그냥 할 일 목록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그때 막 스마트폰 보급되고 막 그러면서 뭐가 좋지? 어떤 걸 쓰지? 하다가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보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회사 이제 동료들과 같이 업무를 관리하는 데도 쓰기도 하고 또 이제 집에서 장보기 같은 거 이제 그 시장 같은 데나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장을 봐야 되잖아요. 뭐 우유 같은 게 떨어지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그거를 이제 관리할 때 집에서 같이 와이프랑 사용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횟수로 따지면 거의 10년이 넘었잖아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투두는 분더리스트라는 회사가 여기에 인수됐습니다. 2015년 6월에.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서비스를 진행하다가 완전히 이제 독립되어서 2020년 5월에 마이크로소프트 투두에서만 이제 프로그램을 쓸 수 있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인수되고 나서는 이제 이렇게 같이 사용될 수 있다가 이제 완전히 분도리스트라는 이 사이트 자체를 제가 최근에도 그 들어가 보니까 그 접속 자체도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이 마이크로소프트 투두에서만 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투두를 제가 많이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단순히 이제 할 일 관리하는 프로그램인데 개인 업무용 그 다음에 뭐 아까 제가 회사에서도 같이 사용했다고 그랬는데 회사에서 같이 프로젝트 같은 거를 진행할 때 그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요즘 이제 뭐 협업 툴도 그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혹은 이제 좀 더 전문적인 마이크로소프트 뭐 PM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한 프로젝트 관리 프로그램인데 제가 보니까 이 프로젝트 관리까지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간트 차트처럼 뭔가 그런 툴은 없지만
그래서 투두는 할 일과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 툴이다. 그리고 저는 이제 스마트폰하고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맥북 사용하는데 PC에서 이제 맥용 투두를 설치해서 이동 중에는 스마트폰, 그리고 사무실에 있을 때는 PC용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사용하는데, 이게 이제 같이 연동되고 클라우드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또 호환성도 굉장히 좋아서, 그리고 이제 굳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아도 그냥 이제 외부로 접속해서도 사용할 수 있어서 다양한 툴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사용 방법을 오늘 제가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개념 자체도 쉽고 사용하는 방법도 엄청 쉽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용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프로젝트 같은 거나 또 할일 관련된 것도 같이 사용할 수 있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굉장히 용이하고, 그리고 단순히 리스트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그 윈도우를 이용해서 아웃룩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메일 관련된 것도 연동되고, 그 다음에 파일 첨부도 가능하고, 뭐 노트 기능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성 자체는 제가 이제 요거 그 PC 화면으로 구성된 거인데, 모바일 버전은 이제 이 한 화면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크게 구분할 수 있냐면, 내가 해야 될 할 일을 리스트화 시키는 거예요. 주제별로. 그리고 그 주제에 해당되는 세부 목록들이 있고, 그 세부 목록에 따른 일정, 시간 일정, 혹은 이제 알림, 리마인드가 가능하고요. 이걸 언제 알림해 줄지, 그 다음에 아까 파일 첨부 같은 게 가능하다고 그랬고, 또 이 업무를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공통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의 아이디를 이용해서 같이 생성할 수도 있고, 같이 업무를 처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노트 같은 걸 이용해서 메모 같은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싼 소프트웨어나 협업 툴을 이용해서 업무를 관리하지 어려운 회사, 작은 기업, 혹은 이제 혼자서 업무를 해야 되는, 이건 직장인뿐만이 아니라 저는 할 일 목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뭐 주부, 뭐 대학생, 뭐 중고등학생도 해당될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이 이제 사용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프로그램이 무료. 예. 저는 그래서 이제 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사용법도 쉽고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혼자 사용하기보다는 이제 같이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너무너무 좋은 툴이다. 자, 그냥 제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식인데, 저는 지금 할 일 목록을 이제 몇 가지로 구분을 해서 그 목록에 따른 오늘의 할 일이 이제 있으면 오늘 할 일 목록 날짜가 지정되면 뜨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 오늘 2월 2일 금요일 날 해야 될 목록들을 하나씩 한번 이렇게 예시로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 꼭 해야 돼. 오늘 제가 할 일이 좀 많은데 이렇게 좀 해보니까, 그래 이거는 오늘 중에 끝내도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한 2월 4일까지 끝낼까, 이런 식으로 이제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가 매일 반복된다 그러면 반복 설정할 수 있고, 주 단위로도 할 수 있고, 월 단위로도 할 수 있고요. 저는 뭐 파일 첨부 같은 것까지는 기능적으로는 쓰지 않는데, 만약에 이제 같은 업무를 누군가가 같이 봐야 될 때는 요거 같이 쓰면 굉장히 유용하겠죠. 혹은 이제 컴퓨터에서 내가 이제 어떤 파일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야 될 때는 첨부 같은 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그 투두 매뉴얼 이렇게 검색을 하면 실제 마이크로소프트 그 사이트에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좀 매뉴얼화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제가 좀 이거 보고 좀 놀랐는데, 이 번역이 조금 잘 안 돼 있어서 뭐 오타나 뭐 이렇게 그 맞춤법이 틀린 것보다는 뭔가 좀 간격이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래도 그 읽기에 그냥 아주 기본적인 이 기능들에 대해서 간단 매뉴얼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요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검색해 보니까는 이 투두 사용법만 가지고 이 영상을 많이 올려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용 방법을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는 거는 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원싱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정말
큰 성과, 그러니까 탁월한 성과를 내고 싶다면 당신이 현재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얼마나 집중하고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원싱의 이제 그 개념이잖아요. 할 일 목록 167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싱 한 가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제가 이제 너무 감동받았던 구절이 뭐였냐면 성공 목록을 만들어라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할 일 목록보다 더 의미 있는 건 오늘 주어진 하루에 정말 오늘 성공했어 할 수 있는 성공 목록을 만들어라. 저는 이제 이 3의 원칙을 좋아하기 때문에 원싱에서는 한 가지만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렇다고 이제 그 책에서 한 가지만 하라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해야 될 한 가지를 정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 일을 계획할 때는 내가 오늘 하루에 성공이 될 수 있는 목록을 적고 3의 원칙에 입각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시작해라. 그래서 포스트잇 3장 쓰기를 많이 추천하잖아요. 투두리스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뭐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나 또 유튜브에 사용 방법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사용 방법을 한번 익혀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모든 기능을 다 이용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능 중에 나한테 맞는 거구나, 이건 좀 안 맞구나, 이건 좀 애매하구나,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저는 파일 첨부 같은 걸 안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내가 포스트잇을 쓰고 있는데 투두를 쓰고 또 다이어리 쓰고 아까 A4지를 쓰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거를 하는 동안은 한 가지 툴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번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나한테 좀 유용할 것 같아. 나는 이렇게 아날로그 방식보다는 할 일 목록은 알림이나 또 뭔가 이렇게 좀 스마트폰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난 디지털화된 관리 툴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를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유용한지, 내가 사용도가 좀 어떤지, 나에게 정말 뭐 내가 이걸 통해서 할 일 관리에 대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를 사용해 보는 겁니다. 시간을 관리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 GTD라는 원칙이 있어요. GTD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일거리, 생각나는 할 일 목록을 어디다가 담으라는 거예요. 수집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일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드는 생각이나 또 누군가에게 이메일 같은 걸로 뭐 카톡으로 전달되는 게 있으면 일단 거기다 옮겨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들을 최소화시켜서 일에 대한 부담, 아까 긴장, 스트레스, 불안 이런 것보다는 하나의 어떤 목록창, 수집함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일들 중에 내가 2분이면 당장 처리할 수 있는 일이면 바로 하고 2분 이상 걸리면 그 목록대로 처리하고, 이게 GTD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투두가 이 GTD 원칙을 이용해서 시간을 사용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할 일 목록을 제대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어딘가 적어두고 아까 투두에다가 입력해 놓은겠죠. 그리고 이거를 수시로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냥 매번 볼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하루에 3번 정도 10, 10, 10. 그래서 시작하기 전, 그 다음에 이제 밥 먹고 나서, 그리고 하루 일과 직장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업무 종료 전일 수도 있고, 혹은 그냥 이제 그 주부분들도 이제 육퇴 한다고 하잖아요. 이제 집안일 퇴근하는 시간 전에 오늘 내가 못한 게 뭐가 있지? 이런 텐텐된 점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시간을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을 보다가 이 그 문구를 보고 야, 이거 정말 좋은 내용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였는데 팀 페리스는 노트를 통해서 주어진 하루를 정리했대요. 그리고 그 노트 안에 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할 일 목록 리스트, 뭐 꿈의 목록, 버킷리스트 이런 식의 목록
사고를 통해서 주어진 일과 주어진 하루와 그분의 인생과 그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세상에 정말 이 통제되기 어려운 것들을 정리했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제가 할 일 목록, 그러니까 투두리스트가 진짜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일, 여러분들의 정신,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이rol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툴이기에 마이크로소프트 투두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할 일 목록 한번 정리해 보시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투두 검색하시면 됩니다. 설치하셔서 한번 이제 익숙치 않으셔도 한번 목록도 만들어 보고 주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세부적인 목록을 만드셔서 오늘 하루라도, 저는 일주일을 추천하지만 오늘 하루라도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신없는 강의를 하는 동안 제가 채팅창을 한 번도 못 봤네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남기신 내용들을 좀 보면서 혹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뭔 말인지 모르겠다, 개념 이해가 안 된다, 혹은 이 듣다 보니까 이게 좀 궁금하다 하시는 질문들이 있으시면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포스트잇이 많은 분들 많죠. 예. 예, 대기업, 네, 뭐 부럽긴 합니다. 네, 연봉 많이 받고 일은 정말 힘들지만 좋죠. 네, 초반에 이 그 스트리밍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인해서 메아리 치는 음성으로 인해 오늘 영상 수정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래도 기다려 주시고 오늘 실시간 지금 현재 동시 시청자 수 49명. 네, 지난 뽀모도로보다는 좀 적네요. 예. 그래도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영상이 이제 이렇게 업로드 되니까 이제 복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이게 보시고 또 질문 같은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추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투두를 이용한 시간 정리 스팟 강의 30분 하기로 했던 거를 지금 엄청 시간을 오버한 스팟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를 시청해 주시고 또 이 영상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스티브 잡스 복장으로 네. 스티브 잡스 때 마이크로소프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